안녕하십니까. 천하평TV의 김영진 변호사,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내용은요, 강제추행 관련 내용입니다. 술자리에서 그 여자친구가 술 먹다가 강제추행으로 이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피해 여성 친구가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구공판다고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제 술집에서 술을 여자친구랑 많이 먹다가 신고당한 친구가 여자친구의 뭐 허리, 허벅지 이런 데 이제 만졌다고 이제 신고가 된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 변호사한테 뭐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공판이 어떤 거죠? 예, 구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구할 구자에다가 공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와 검사와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법원에 출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공판 됐다고 하면 이제 기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재판이 정식으로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구약식하고 달리 이제 구약식은 벌금 내라고 오는 거고 구공판은 이제 공개법정에서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구약식의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벌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절차를 한 번 더 부여를 한 거죠. 근데 구공판은 바로 법원에 출석해서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해서 이제 벌금 내라고 오면 혹시 다투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요 같은 건 이제 그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이후에 뭐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제 구공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법원에다가 제출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 공소장을 보고 날짜를 정해서 피고인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서 다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죠? 예, 통상적으로 그 의뢰인께서 물어보신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또 그 우리나라는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예전과 달리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이제 성범죄가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피해자 진술만 있어서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피해자 진술이 좀 뭐 구체적이고 뭐 일관된다고 하면 이제 그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추행이 이렇게 뭐 술 먹다가 이제 머리, 허리 뭐 이런 등등을 만졌다고 하면 대응 방안은 형사 사건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이제 정 변호사 같은 변호사님을 찾아서 선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만약 선임이 되시면 이제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대응을 하시죠, 보통? 이렇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 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재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술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본 사건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신미약의 상태에 돌입을 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여자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취했다고 주장하면은 그 사람의 주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또 주량이 얼마인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잘 자세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잘 정리를 하고 증거를 잘 채집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피해자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더라고요. 예, 뭐 예. 사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선으로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술만 있어서 물론 이제 술집이니까 목격자나 아니면 CCTV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피해 여성이 진술하는 부분을 이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인에게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보니까 제가 만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선의 방어는 합의를 해서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을 갖다가 누그러뜨리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만 하고 다퉜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합의 여부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피고인의 진술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진술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내용만 갖고는 저희가 이게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했다가 괘씸죄 비슷하게 해서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요즘에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당사자와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과 증거를 채집했을 때만이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뭐 1심에서 판사님이 이거는 뭐 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2심에서는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있나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나타나 있는 증거를 보고 그 변호사가 봤을 때 또는 제3자가 봐도 이거는 강제추행했다고 보여진다. 그런 경우에는 무작정되고 1심에서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게 되면 항소심에서 번복을 할 때도 상당한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들이 이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 진술도 많이 했고 피해자들이 합의 끝까지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볼 때는 굉장히 불량한 피고인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번복도 쉽사리 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민사로도 연결이 되죠? 여기서 처벌되면 민사로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단은 이제 확정이 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보통은 정말 세게 걸리는 경우에는 부인하다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뭐 금액이 뭐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서도 그 나타난 증거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긴 하지만 그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결론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깎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증거와 전략을 잘 체계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이제 908 문자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미 경찰, 검찰 조사를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기소된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사실은 고소가 됐다 하면 그 단계부터 조사 받을 때 동석을 해서 진술을 처음부터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모든 범죄는 처음에 대응을 잘 하셔야지 경찰 단계에서는 인정을 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동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술의 번복을 아무 때나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억울하시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강제추행죄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심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강제추행 전력이 있으시거나 강제추행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만을 보시고 아이 뭐 끼케야 벌금 내고 말겠지. 이거 뭐 가벼운 터치 정도에 불과한 건데 이게 뭐 강제추행이 되겠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의 관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고 그 증거로 유무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정도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초기부터 그 변호인과 대화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